런던에 가면 화면과 좌석은 가깝고 경사가 엄청 심해요. 내가 거기서 배트맨을 봤는데 내가 나는 기분이에요. 아, 나 이거를 반드시 해봐야 되겠다. 한 땀 한 땀 다 제가 만들었던 CGV에 와 있습니다. 지금 CGV는 문제 없나요? 아니, 나 너무 많죠.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극장이라든가 하게 되어 있다든가 훨씬 더 맛있다든가.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가는 곳이기도 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장소고요. 제가 만들기도 한 CGV 청담 시네시티에 와 있습니다. CGV 자체를 만드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CGV는 사실은 대한민국 최초의 멀티플렉스 극장이에요. 그 전에는 단관 극장들이 있었어요. 대한극장, 피카디리, 단성사, 서울극장, 명보극장. 단관 네. 사용관이라는 거는 한 영화만. 영화만. 네네네. 개봉을 그 극장에서 하나밖에 개봉을 못하는 거야. 다음에 받아서 트는 영화관은 재상영관. 그러니까 개봉관급이냐, 재상영관급이냐 이렇게 해서 이제 급이 나는. 근데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단관 상영관이 아닌 멀티플렉스를 CJ에서 제일 처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CGV가 이제 많이 확장을 하고 그러던 과정 중에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컬처플렉스라는 새로운 극장 개념을 열기 시작한 거죠. 뭐가 달라졌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는 만약 영화를 본다면 꼭 그 극장에 가서 보고 싶다. 그런 어떤 데스티네이션을 만들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극장이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동네마다 이제 극장이 하나씩 서든 시대예요. 근데 제가 만들었던 이 청담 시네시티가 1호 컬처플렉스인데 여기 청담 이 시네시티만큼은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커피 냄새가 확 나고 의자도 다를 수 있고 사운드도 다를 수 있고 브런치를 먹고 영화를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샵에 갔다가 영화를 볼 수도 있는 것이 뭔가 이 건물에 오는 것이 즐겁고 뭔가 플렉스예요. 그런 공간적인 자긍심을 만들려고 제가 만든 게 청담 시네시티입니다. 예전에는요 무조건 어느 브랜드든지 강남에서 성공을 해야 성공을 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이 강남에 극장이 메가박스가 올킬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롯데도 생겼었어요. 각축전을 벌이다 보니까 이 시네시티가 누가 가져갈 거냐가 완전 쟁탈전이었어요. 이 시네시티는 팔리기 전에도 멀티플렉스긴 했어요? 네. 아, 시네시티라는 브랜드 엄청 유명해서 시네시티에서 보자 그러면 연예인들도 많이 오고 했던. 맞아요. 서로 아무래도 경쟁을 하다 보면 임대료 조건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롯데하고 저희 CGV하고 엄청 싸우다가 이제 CGV가 갖게 됐는데 시네시티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너무 잘 됐다 이랬는데 그 다음날 와서 프레젠테이션을 보니까 1층부터 4층까지 이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치과를 넣겠다는 거예요.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5층부터 13층까지 극장을 하겠다니까 제가 그게 말이 되니? 아니 영화를 보러 갈 때는 사람이 기분 좋게 기쁜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치과에 그 약간 막 이렇게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영화를 보러 간다? 안 된다. 근데 이제 이분들은 그거를 매출로 어떻게 메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사실 여기가 지하철역이 있는 것도 아니야. 뭐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야. 게다가 주차장이 넓은 것도 아니야. 이러니까 본인들은 중심지에 브랜드를 달기 위해서 임대를 했지만 수익적으로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소극적으로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돈을 벌든가 확실하게 브랜드 인지를 쌓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앞으로 1층 제일 비싼 땅에는 티켓을 사는 카운터를 넣지 말자. 이제 모바일 시대가 오니 난 8층으로 올리겠다. 그 당시에 이제 호텔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1층은 다 이익을 창출하는 식당도 들어가고 커피도 들어가고 라운지를 쓰고 그 다음에 체크인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올라가서 체크인하는 그런 시대로 변하면서 내가 분명히 극장도 더 이상 카운터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오는구나. 그래서 제가 1층에 우리가 가장 그때 밀고 있는 투썸플레이스 커피숍을 넣고 그 다음에 2층에는 빕스에서 하는 스테이크하우스를 넣고 네. 이 마지막 11층 뭔가 특별한 시사 영화를 보다가 왜 사람이
떠들고 싶기도 하고 웃고 싶기도 하잖아요. 야 저거 봐 막 이러고 싶은데 단체 상영관에서는 떠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막 떠들고 얘기할 수 있는 극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셀럽들이 볼 때 막 야 저때 저렇게 하면 안 됐어 막 이렇게 감독들이랑 오히려 그렇게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스페셜한 극장을 만든 것이 바로 여기 프라이빗 시네마예요. 쿠션이라든가 저 벽 월이라든가 이런 거는 한 땀 한 땀 다 제가 만들었던 그대로. 오늘도 여기서 프라이빗 시사가 있나요? 네네네. 오늘 하정우 씨 로비. 하정우 씨가 시킨 것도 아니고. 아니, 네, 사비로. 왜 그러지? 그냥 우리나라 영화가 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엔 수익보다는 브랜딩을 해야 된다 했는데, 우리가 돈을 너무 쓰면 안 되니까, 어디 한 곳은 다른 브랜드하고 콜라보를 하고, 그들이 좀 돈을 투자했으면 해가지고, 여러 업체를 했는데, 그때 기아가 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한 관을 기아관으로 명명해주고, 영화를 시작하기 전에 무조건 기아 광고가 나왔었거든요. 딱 들어가면 내가 마치 운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끔 광고를 3D로 했었어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저희가 비치관이라고 이 헤드폰 쓰는 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얼마나 반대했는지 몰라요. 뭐 비치 훔쳐가면 어떡하냐, 뭐 비치 고장나면 어떡하냐. 제가 이제 그 비치관을 만든 거, 제가 어느 날 This Is It라고 그 마이클 잭슨 영화가 있어요. 진짜 너무 멋있는 영화인데 비치를 딱 끼고 들었는데 마이클 잭슨이 나한테 속삭이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이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내가 뮤직이나 이런 사운드 트랙이 좋은 영화는 비치를 쓰고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비치관을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8층인가에서는 맥주 마실 수 있고 펍같이. 이 시네시티 개관하고 나서 중국과의 계약고가 엄청 많이 늘었어요. 중국 사람들이 와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도 이렇게 만들어달라. 그래서 정말 엄청나게 계약을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 원래 영화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텐데, 내가 90년대 갖고 다니는 수첩에 보면은 극장 전화번호만 잘라서 붙여있는 게 있더라고요. 전화번호 몇 표? 또 전화 예약하려고, 예매하려고. 그러니까 저는 영화를 어려서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요. 많이 보고. 예. 그렇게 영화를 생각해서 지금 아직까지 전화를 남겨져 있는 게 용산 아이맥스. 네네. 그 사실은 용화맥은 제가 기획은 시작하고 완성된 거는 제가 나간 다음이에요. 꼭 만들고 싶었던 아이맥스가 지금 용화맥인데, 그 이유는 사람의 눈이요. 네. 이렇게 많이 볼까요? 이 위아래로 많이 볼까요? 이렇게 목을 돌리지 않고 눈으로만 보면 오히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쉬워요. 근데 우리가 정말 점점 옆으로 눌렸었어요. 보면 어지럽고 멀미가 나요. 나중에. 근데 런던 워털루 스테이션에 가면 이 원형 극장이 있는데 위아래가 굉장히 길면서 화면과 좌석은 가깝고 의자가 경사가 엄청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거기서 배트맨을 봤는데 내가 나는 기분이에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거를 반드시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CGV 임원들, 우리 지주사 임원들, 제가 그분들을 모시고 얼마나 많이 갔는지 몰라요. 그때 300 그걸 봤는데 그건 좀 잔인하더라고. 진짜 칼을 쏘는데 내가 맞는 기분이니까 내가 맞고 내가 칼을 튀는 똑같은 사이즈로 만든 거예요. 용화맥. 블록버스터 나오면 맞아. 용화맥 가야 되는데 용화맥 가야 맞아요. 그래서 2017년에 개관했을 때가 덩케르크 했는데 진짜 너무 멋있었고 난 너무 뿌듯했고, 저는 지금도 뭐 찰리 초콜릿이나 뭐 위키드나 이런 거 볼 때는 항상 용화맥에서 봐요. 제가 어떻게 보면 엄청 세고 막 독하게 몰아붙이는 힘은 있지만 문화를 바꾸는데 저는 일조한 것에 대해서 되게 즐거운 것 같아요. 힘들죠. 왜냐면 내 돈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힘이 없이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을 움직이는 힘은
서로의 설득, 또 손에 손 잡고 누군가가 나의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득의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IFC 그 극장 디자인이 지하철역과 통과하지 않았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왜 이렇게 닫혀 있어야 돼, 극장이. 굳이 왜 이렇게 막아줘. 그러니까 그때는 CGV 임원들이 아니 우리가 임대료를 내는데 왜 여기를 뚫어줘서 남들이 다니게 해야 되냐. 그래서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게 더 광고 아니니? 대신에 내가 그 다니는 길 임대료를 빼자 그럴게. 그때 IFC 몰 임원도 제 말을 듣더니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그 길은 빼주겠다. 사실은 저처럼 영화업에 종사해본 사람, 또 극장업에도 종사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극장이 이렇게 내몰리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컨텐츠의 싸움은 저는 끝났다고 봐요. 너무나 OTT에서 빠르게 쉽게 게다가 더 잘 만드는 컨텐츠들이 많이 나오니까 저는 이럴 때일수록 극장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 것 같아요. 라스베가스에 구극장이 내가 진짜 그거를 보기 위해서 라스베가스를 갔었어요. 정말 꿈의 극장, 신세상이 열려요. 모든 영화가 용도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영화는 꼭 반드시 아이맥스에서 봐야 된다. 아니면 이 영화는 아이맥스가 아니라 넷플릭스에서 봐야 된다. 이것이 고객들이 다. 근데 이제는 너무 똑같아졌어요, 극장들이 다. 그래서 어떤 이런 파티 공간이 있을 수 있는 이런 프라이빗 시네마라든가 스크린의 힘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극장이라든가 팝콘이 훨씬 더 맛있든가 너무너무 편하게 되어 있다든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적어지는 그 모수에 맞춰서 훨씬 더 그들의 니즈에 맞게 저는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기가 기회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지나봐야 알아요. 나는 막 이게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어떨 때 위기일 때가 있고 이게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기회일 때가 있어요. 그때 알았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지나야지 내가 뒤돌아볼 때 알거든요. 그럴 때 진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전략을 잘 짜야 돼요. 위기와 기회는 같다라고 놓고 이게 만약 위기라면 이게 만약 기회라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1000만, 1600만 그런 영화가 많이 나오는 건 사실 좋은 일은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자꾸 1000만을 욕심을 내다 보니까 멜로 코드 넣어, 심파 코드 넣어, 영화가 자꾸 망가져요 사실. 그래서 사실 영화계가 건강해지려면 200만, 300만, 500만, 1000만 이 타겟에 재밌는 영화, 또 이 타겟에 재밌는 영화 이렇게 나와야 사실 건강한 영화 시장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기업들이 영화를 하다 보니까 뭐 제가 사실 주범이죠. 뭐 예전에 CGV 영양할 때는 뭐 10개 중에 8개 다 영양 틀고 막 이렇게 네, 반성하는 네네. 그렇지만 사실은 건강한 영화 산업을 위해서는 그렇게 다양한 영화가 있어야지 발전합니다. 근데 그 얘기 좀 더 하고 싶어요. 네. 광해, 명량, 베를린 이런 거 다 국내 정말 네네 국제시장 뭐 다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네네. 사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제 해운대가 1000만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CJ가 우리가 막 힘이 솟으면서 역시 우린 대작을 했어야 된다. 대작이 맞는다. 그래가지고 뭐 쭉쭉쭉쭉 대작을 했는데 다 우리가 실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정말 기사에 CJ 엔터 문 닫는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올 때 제가 너무 우울하고 아니 그 CJ 엔터 사장도 아닌데 제가 원래 그래요. 원래 오지랖이 넓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그때 부회장님한테 또 살짝 부회장님 한국 문화를 영화를 그렇게 사랑하셔도 이렇게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너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 부회장님께서 그러셨어요. 우리가 옛날에 드림웍스를 할 때 스필버그가 그랬대요. 5천만 인구로 컨텐츠를 만드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하지 말아라. 근데 이제 우리 부회장님이 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컨텐츠를 갖고 나중에 세계로 나가고 싶어서 반드시 컨텐츠를 만들겠다. 그래서 진짜 키워내신 분들이 뭐 박찬욱, 뭐 봉준호 감독 사실 설국열차 대한민국에서 400억짜리 할 수 없는 영화였어요. 이렇게 대작을 해서 감독을 키워내서
미국에 진출하시고 이런 걸 하시고 싶은 거구나.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광해가 네. CJ 직원이 쓴 각본이에요. 광해를 할 때는 리더십의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네. 왜냐면 팥죽을 왜 사머리한테 넣어 먹어라 이렇게 하듯이 사실 리더십의 첫 번째 조건은 연민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랑이잖아요.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리더십의 영화다 이거는. 그래서 정말 리더들한테 보여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마침 선거철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들이 오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최고급 리더로서.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게 바람이 일어났죠.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영화는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대진표가 반이에요. 누구랑 붙냐. 근데 쫄망하시는 영화들이 붙는 바람에 추석까지 이어지면서 천만을 한 거예요. 그렇게 추석 한 달 전에 시작한 영화가 천만한 거는 이제 없어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무조건 명절 끼든가 그러니까. 네. 근데 이건 없으면서 천만한 영화라 제가 아주 행복한 거고. 우리가 이걸로 못 살면 우리 영화 망한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좀 센 배우를 붙여야 된다. 그때 이제 하정우 씨가 제일 잘 나가던 시절인데 하정우 씨를 저한테 캐스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정우 씨가 너무 좋다는 거야, 대본. 너무 좋은데 그때 뭐 추적자 끝나고 나서 황해하고 뭐 테러 라이브, 터널 막 이런 거 할 때니까 내가 지금 30대 이런 어진 왕을 하기에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하정우 씨를 해줘야 되는데 하정우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사실 이병헌 씨 매니지먼트 지금 저한테 전화해서 광해 시나리오 너무 좋습니다. 이병헌 배우 주시면 저희 진짜 너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병헌 씨랑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잘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끈질기게 설득해서 결국 이병헌 배우를 캐스팅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추철민 감독한테 만나서 제가 마케팅을 어떻게 하려고 얘기를 했는데 추철민 감독님이 너무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아주 온몸으로 나를 거부하는 게. 사실 영화에서는 감독이 왕이잖아요. 우리 회사가 지금 위기 상황이라 제가 진짜 마케팅을 잘해드리려고 제가 계획을 하는 거니까 저는 감독님 하는 일에 어떤 것도 말씀 안 드릴 거고 대신 나 혼자 조용히 마케팅을 준비해서 하겠다. 그래서 막 사머리 팥죽 붙이고 만두에 붙이고 근데 사실은 그게 뭐 배우님들한테는 그 광고료를 따로 받아야 되는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병원 씨가 마트에 갔더니 막 만두에 제 얼굴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영화 잘 되라고 거야. 지금 같았으면 나 고소당했을 때. 사활을 그런 거 네.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저만이 아니라 이건 마케터들이 봐야 되겠다 하면은 전사 마케터들 다 모아서 극장 가서 본 적 많아요. 대한 프로젝트 하는 거야. 네, 그렇죠. 저는 푸드빌 직원 첫 입사 교육이 라따뚜이였어요. 쥐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푸드빌 직원들이라면 음식을 대하는 자세는 이래야 된다. 그리고 안나 까레리나 영화를 마케터들을 다 같이 봤어요. 근데 사실 내용은 그렇게 재밌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영화 하나를 갖고 팔자를 고치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영화 주인공도 잘생겨야 되고 뭐 연기도 잘해야 되고 뭐 음악도 그런 건 진짜 이렇게 레어템이고 사실은 노래 하나가 좋아도 좋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패션 하나를 봐도 좋고 그래서 저는 모든 컨텐츠는 다 인간한테 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건져도 되고 굳이. 예. 근데 영화인이시네. 그래서 아무도 저를 영화인들이 영화인으로 인정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영화인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영화는 영화 거의 다 봅니다. 웬만한 시사 다 가고요. 대한민국 그런 컨텐츠가 우리나라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국위 선양하는 분들이잖아요. 맞아요. 덕분에 우리가 해외 나가면 우리가 해외 나가서 네. 영화를 꼭 봐야 되는 이유는 예를 들어 미드나잇 인 파리스 같은 영화를 보면요 그거에 대한 배경, 역사에 대한 지식이 많이 얻는다든지 모든 컨텐츠 문화들이 다 녹아있고 여러분들이 접하지 않은 것들까지 다 볼 수 있는 여행을 많이 가는 것과 영화를 많이 보는 것이 저는 똑같다고 그만큼의 밸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모든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 돼요. 확실히 극장에서 봐야 몰입도가 강하죠. 많은 영화를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아니 저는 영화를 보고 깨달은 게 되게 많아요. 그럼 내일은 인생 영화. 그렇죠. 인생 영화 메선 뭐 이렇게 해갖고 뭐 F&B 하시는 분들한테 좋다. 이거는 패션 하시는 분들한테 좋다. 네네. 저랑 일했던 모든 직원들이 막 진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보고는 다들 노희영이다 이랬대요. 다음 영화. 네네네. 그런 영화 한번 얘기해보죠.